또영주TV의 송영주 김대령입니다. 세리에아 네. 이탈리아의 또 스쿠데토를 차지할 또 팀을 두고 돌풍을 일으키는 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라치오가 최근 기세가 진짜 무섭죠. 라치오. 네, 물론 이제 아탈란타의 성적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아탈란타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은 유벤투스하고 인테르의 우승 경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두 팀 모두 우승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라치오가 어느 순간 치고 올라와서 세 팀이 우승 경쟁을 하는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라치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 전에는 이제 우승 후보라고까지는 평가를 못 받았었군요. 네, 왜냐하면은 지난 시즌에 8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물론 8위.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 8위라는 성적을 봤을 때는 올 시즌 문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여름 이적 시장에 폭풍 영입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라치오 한번 이제 우승과는 한동안 거리가 멀었던 팀이니까 어떤 팀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라치오는 로마를 연고로 하는 클럽이죠. 1900년에 창단을 했으니까 지금 딱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클럽입니다. 1900년. 네. 그 세리아 우승을 두 차례 차지했는데요. 1973, 74 시즌 그리고 1999, 2000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코파 이탈리아 우승은 7회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승이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아탈란타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코파 이탈리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족적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유에파컵 위너스컵에서 우승을 한 차례 차지했는데 1998, 99 시즌이에요. 당시 결승전에서 이제 기성용 선수가 현재 이적하게 된 마요르카를 만나서 결국 이제 마요르카를 제압하면서 우승한 적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세리에아 우승은 2회 했지만은 그것도 지금 기준으로 20년 전이니까 네. 또 굉장한 우리 이번에 우승한다면은 또 굉장한 업적이 될 수 있겠는데 네, 두 차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유벤투스하고 인테르하고 비교했을 때요. 하지만은 라치오도 우승한 적이 있다는 거죠. 1973, 74 시즌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당시에 토마소 마에스텔리 감독 밑에서 유벤투스를 승점 2점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키날리아라는 선수가 24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1999, 2000 시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독이죠. 스벤고랑 에릭손 감독 밑에서 에릭손. 우승을 차지했죠. 그 당시 멤버가 또 화려해요. 그리고 에릭손 감독은 라치오 역사에 반드시 거론할 감독입니다. 왜냐하면은 우승을 7차례 했나?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유에파컵 위너스컵 우승 에릭손 감독 밑에서 했거든요. 거기다가 코파 이탈리아 우승 2회 그리고 세리아 우승 1회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슈퍼컵 우승 2회 유에파 슈퍼컵 우승 1회 우승 횟수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멤버가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라스, 네드베드, 네스타, 미하일로비치 이런 선수들이 뛰었거든요. 엄청나네. 네, 엄청나게 화려한 멤버들을 앞세워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시즌이 1999, 2000 시즌이죠. 근데 이 에릭son 감독이 아직까지 그걸 그 예전에 커리어를 우려먹을 만하네. 엄청난 또 기록을 세웠었네요. 네. 그러면은 역시 또 감독 이야기를 했으니까 현 감독은 어떻습니까? 시몬의 인자기 감독이에요. 시몬의 인자기 감독, 인자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몬의 인자기 감독이 선수 시절 스트라이커로서 이탈리아 대표팀에도 차출이 됐었습니다. 라초에서도 뛰었었고요. 근데 A 매치는 3경기 정도밖에 뛰지 못했고, 시몬의 인자기 감독의 3살 형이 필리포 인자기. 우리가 얘기하는 인자기급 위치 선정이다. 그 인자기입니다. 그 인자기. 네, 워낙에 화려한 선수 시절을 보낸 스트라이커 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약간 가려진 감이 있죠. 근데 감독으로서는 형보다는 더 뛰어납니다. 네, 필리포 인자기가 감독으로서 무언가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데 시모네 인자기 같은 경우에는 라치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모네 인자기가 라치오 유스팀 감독으로 시작을 해서 라치오 팀을 이끌고 있는데 사실은 2016년 4월에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임시 감독으로 그 시즌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나서 라치오가 비엘사 감독으로 2016-17 시즌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비엘사 감독. 네, 근데 비엘사 감독이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 제의 받으면서 말 그대로 통수 쳤네. 네.
먹튀했거든요. 런. 네, 전화 뭐 꺼버리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7월부터 팀을 이끌기 시작했는데 그 시즌에 워낙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2017-18 시즌에 세리아 4위까지 차지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판에 인테르에게 역전을 당합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정을 못 지었네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유로파리그로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은 그 시즌의 3-5-2 포메이션이 정말로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임모빌레, 루이스 알베르토, 밀린코비치, 사비치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만 임모빌레가 득점에 집중하는 경우 루이스 알베르토는 투톱 중에 한 자리 차지하면서 빠지면서 공간을 만들거나 전진 패스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기록하고요. 루이스 알베르토가 수비를 끌고 나오면은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의 포메이션이 효과가 정말 대단했었죠. 임모빌레가 당시에 29골, 루이스 알베르토가 11골 13개의 도움,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12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시즌,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에는 이 3-5-2 포메이션의 패턴이 상대에게 읽혔고요. 그러면서 리그에서 고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자기 감독이 호아킨 코레아를 기용하면서 변화를 주고자 노력을 했고 그것이 이제 올 시즌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물론 지난 시즌에 세리아 8위를 차지하게 했지만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도 라치오에게는 실패한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임 감독을 평가할 때 초반에 잘해도 한 번의 위기는 꼭 찾아오거든요. 네. 근데 그 위기를 얼마나 잘 견뎌냈느냐가 이제 그 감독이 성공할 감독이냐 아니냐로 이제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보는데 이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위기를 또 훌륭하게 극복하고 올해는 네. 우승 경쟁까지 뛰어들었으니까 또 굉장히 유능한 감독으로 보이는데 이번 시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올 시즌 워낙에 공수 밸런스가 좋아요. 저는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유벤투스나 인테르보다도 라치오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유벤투스 인테르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유벤투스는 포메이션이 좀 바뀌는 상황이 많으면서 기복이 좀 있고 인테르는 시즌 초반에 힘을 발휘했었던 중앙 미드필더가 문제를 좀 드러내면서 후반기 들어서 공격이 단조로워진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롱패스라든가 측면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다가도 루이스 알베르토 중심으로 세밀한 플레이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3-5-2 포메이션을 가동하는데 이전에 루이스 알베르토가 전방 쪽에 있을 때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알베르토를 밑으로 내렸어요. 그러면서 호아킨 코레아하고 임모빌레를 투톱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임모빌레가 올 시즌에 터졌습니다. 무려 27골을. 대단한 기록이에요. 현재 25라운드가 끝났는데 25라운드에서 27골이니까 경기당 한 골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아킨 코레아가 공격 포인트가 많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긴 하지만은 드리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침투에 들어가면서 영향가 높은 골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루이스 알베르토가 밑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에서 전진 패스를 기가 막히게 찔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이스 알베르토가 3골 1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올 시즌은 측면 쪽에서도 활용할 카드가 많아졌죠. 보강을 통해서. 그래서 뭐 존이라든가 라짜리 선수를 이용하는 공격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3백도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치오가 20경기 이상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몰라서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20경기 무패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시점에서는 더 늘어날 것 같아서 20경기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0경기 이상 이 무패 행진은 라치오 클럽의 새로운 기록이에요. 클럽 레코드. 네, 그 정도로 무패 행진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모빌레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다 터지고 있다. 그리고 임모빌레 올 시즌은 때리면 골 같아요. 때리면 골. 네, 그런 느낌 드는 스트라이커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즌에 어떤 스트라이커가 때리면 야 저기서 저렇게 때리는데 골이야?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임모빌레가 각도가 없음에도 때리면 골인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올 시즌에는 임모빌레의 득점력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모빌레가 현재 27골인데 25경기 기준으로 해서 세리아에서 27골을 넣은 선수가 있긴 있습니다. 안토니오 안젤리노라는 선수인데 1958-59 시즌에 이 기록이 있었거든요.
세리아에서 이 기록과 맞먹는 기록이 또 나오게 된 거고 거기다가 2015-16 시즌에 이과인 선수가 36골로 한 시즌 최다골을 넣었어요. 36골. 네, 근데 이 기록도 지금의 추세라면 넘지 않을까. 이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40골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올 시즌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때리면 골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네. 40골 넘을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기대감이 자꾸 생기는 어.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루이스 알베르토 선수의 창의적인 패스가 엄청나게 빛나고 있거든요. 결국 확실한 도우미가 있으니까 임모빌레 입장에서도 골을 넣는데 어렵지 않겠다. 거기다가 드리블을 통해서 수비를 끌고 다니는 호아킨 코레아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으니 임모빌레가 지금 기세를 이어간다면 뭐 40골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장담은 못합니다. 이모빌레가 또 다른 리그에서는 약간 고전했는데 세리에에서는 또 이렇게 날개를 펴는 모습 보니까 좀 신기한 면도 있고. 네. 그런데 도르트문트 세비야에서는 엄청 부진했죠. 네, 또 맞는 리그가 있다 하는 또 생각도 드는데 유벤투스도 물론 우승하면은 또 유벤투스 팬분들을 좋아하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또 언더독을 또 좋아하는 입장이라 라치오의 우승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올 시즌은 유벤투스의 아성에 라치오하고 인테르가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리옹에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네. 챔피언스리그의 전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전력이 좀 분산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라치오는 리그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인테르 입장에서는 코파 이탈리아 그리고 유로파리그 신경 안 쓰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그 쪽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유벤투스의 야성이 좀 흔들리는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 라치오가 뒷심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그렇다면은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딱 한 팀 골라주세요. 전 라치오 밀고 싶어요. 아, 밀고 싶다. 네. 왜냐면은 인테르가 우승하면은 박찬호 해설위원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벤투스는 그래 많이 묵었다 아니가. 아, 그만 이번에는 먹자. 라치오 한번 해라.